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의회 조민성 의원이 차량 정비소 대표를 겸직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포항시가 이 정비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요. 오늘 조 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를 선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회가 조민성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뒤인 지난 8일 윤리특별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집으로 난데없는 과메기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조민성 의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은 곧바로 반송 처리했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조 의원의 선물은 자신에 대한 징계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해갖고 바로 다 돌려줬거든요. 참 미치겠다. 조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면서 동료 의원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액이 제가 성관이 가가 고발 조치도 해고 뭐 저는 관계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받잖아요. 포항시 의회는 조 의원의 이런 행태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건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 일정으로 보면 출석 정지일은 모두 비회기 기간에 해당해 실질적인 징계 효력은 없습니다. 또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위반하고 포항시 관용 차량이 자신의 업소에서 1,400여만 원의 정비료를 결제한 상황에 비춰보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 의회의 징계 심사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심사를 진행한 외부 자문위원회에 제공된 심사 자료가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포항시가 조 의원 업소에서 카드 결제한 정비료가 1,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축소됐고 조 의원의 개입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 결과도 없어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료가 좀 부실했다면 정말 이거는 저희들 좀 부차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한편 포항시 의회는 조 의원이 선물을 돌린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혀 공직윤리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올해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에코프로 3조 원, 포스코퓨처엠 2조 5천억 원, 동국산업 1천억 원 등으로 2차 전지 분야가 5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앵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소 및 바이오 관련 업체 신규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 제3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포항시 예산안 2조 6,40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 회계 50억 5,800만 원, 특별 회계 21억 6천만 원을 각각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산업에너지 분야 32.2%, 과학기술 분야 13.5%,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1% 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태풍 재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가량 줄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안과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주시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2조 22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484억 원이 감액된 1조 7,140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74억 원이 정액된 3,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들이 구금이나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주시의 무리한 공모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부실, 의회 보고 절차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총 사업 비중 12 부담액이 15%가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정운용팀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관리하고 또 집행 부진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도 하고 해서 경주시는 지난해 신설한 재정운용팀을 통해 공모사업 적합성과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공모사업 전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비 등 고정비용 증가로 미래에 무리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관리 책임을 운영. 의원들은 용광내거리 교통체계 변경으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경주시는 우회전 신호 시간을 늘렸고 내년엔 용광내거리 일대 산업로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의회는 이강희, 한순희, 김소연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파가 미세먼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동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포스텍 이기택 교수팀은 부산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북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많이 내려올수록 내부 순환이 활발해지고 동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실렸습니다. 지난 10월 방송된 포항 MBC 다큐멘터리 독도 데이터 전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제284회 한국 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박찬열 PD가 연출한 이번 다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한국과 일본, 세계인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전개 방식으로 내용이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이 오염수 방류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걱정과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이 내년 초에 4차 방류를 예고하면서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변했다고 비판받는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건 지난 8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방류로 처분한 오염수는 2만 3천여 톤입니다. 30년 동안 오염수 130만여 톤을 단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오염수 방류 100일째인 오늘 대구 지역 환경단체 등은 일본의 방사성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했습니다. 방류까지 처분한 방사성 오염수는 총 23,4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 말에 4차 방류까지 오염수 31,200톤을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 정권 이 문제 계속 방관한다면 언젠가 시민들의 큰 심판 받을 것을 제가 예고드리면서 오염수 방류가 처음 시작될 당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방류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수산물 생산과 유통 단계 등에서 특별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삼중 수소 분석 장비를 통한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하고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보관 중인 1000여 개 오염수 가운데 16개 분량에 불과하고 오염수 방류가 예고한 30년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단정하기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희석을 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류의 오염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오염수 역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 지역 환경단체 등은 내년부터 일본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늘 내년도 임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백희 포항제철소장이 안전환경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 포항제철소장에는 포항제철소 공정품질 담당 천시열 부소장이 선임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회장 선임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주요 그룹사 사장단 인사와 포스코홀딩스 임원 인사는 추후로 미뤘습니다. 포항 1월동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이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제안 공모에 선정돼 남구 1월동에 1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이곳에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복지시설을 조성해 노인대학과 체조 요가교실, 경로식당, 치매 예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1월동에는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460가구의 행복주택이 건립돼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주간 지역 경제계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표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포항상인은 에코프로가 투자한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상공회의소 경제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 콘서트가 오늘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진로 콘서트는 이색 직업 전문가 강연과 토크쇼 등 청소년을 위한 진로 행사로 운영됐습니다. 토크쇼에는 다문화 대학생과 직업인, 다문화 출신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진학 취업 사례를 설명했습니다.